52년 인생에서 이런 감각은 없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피부 위로 번지는 열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가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반응했어요. 제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새벽이 왔고 다시 해가 떴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수연 52세입니다.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시작한 작은 장사였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는 김밥, 떡볶이 정도를 파는 곳이죠. 그날도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어묵을 썰고 떡을 물에 불렸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리며 인사했어요. 여보, 오늘도 장사 시작해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한숨이 났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새기 시작했는데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도 고쳐야 하는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비에 젖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우산을 들었고 얼굴에 빗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밥 하나랑 떡볶이 작은 거요. 목소리도 낮고 짧았어요. 제가 주문을 받고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서서 빗방울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김밥을 다 싸고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남자가 결제를 마치고 봉투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천장 쪽을 올려다봤어요. 저거 새네요. 저도 따라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작년부터요. 고쳐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서요. 남자가 잠시 천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왜 그런 걸? 남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가게를 나갔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수도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치는데 갑자기 천장을 고쳐주겠다니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어요. 새던 부분이 깨끗하게 막혀 있었고 페인트까지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한 거지? 골목 끝을 봤어요. 멀리서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낯선 손님인데 왜 새벽에 와서 천장을 고쳐놓고 간 걸까요? 그 뒤로 그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가 되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김밥 하나, 떡볶이 작은 거요. 주문도 똑같았어요. 마치 녹음된 것처럼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맛있으세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맛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웃지도 않고 더 말하지도 않으며 결제하자마자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가게 앞 계단이 삐걱거렸는데 어느 날 아침 멀쩡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전구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낡은 의자도 단단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전부 새벽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고쳐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달았어요. 오후가 되면 괜히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앞치마 매무새를 고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고 확인하고 내일 재료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문을 닫고 나오니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거든요.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동네인데요.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둡잖아요. 그리고는 제 옆에 섰어요.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는 이미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생각보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입가에, 눈가에, 이마에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생긴 주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주름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말했어요.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데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민우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알아요라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며칠 뒤 새벽 저는 가게에 일찍 갔습니다. 재료가 일찍 도착한다고 해서요. 골목 모퉁이에서 민우 씨를 봤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쉬면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누구랑 통화한 거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민우 씨는 계속 왔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민우 씨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살면서 느껴본 적 없었어요. 남편과 살 때도 이런 두근거림은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정이었지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서 무거운 물통을 들다가 비틀거렸어요.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민우 씨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아 있었어요. 크고 거칠며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굳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것 같았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가 손을 떼고 물통을 대신 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크고 두꺼운 손. 그 손이 방금 제 허리에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이 떠올랐어요. 허리에 닿았던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창피하다며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옆 세탁소 말순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너 저 남자 정체 알아? 앉아봐. 이거 좀 충격적이야. 말순 언니는 옆 세탁소를 운영하는 58세 언니예요. 저보다 6살 많고 입은 거칠지만 속은 깊은 사람입니다. 재혼 경험도 있으며 세상 물정을 많이 아는 분이죠.
저는 언니를 따라 세탁소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커피 마셔. 이거 좀 긴 얘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민우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말순 언니가 세탁소 뒷방 문을 닫자 좁은 공간에 믹스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언니는 커피 2잔을 타고 하나를 제 앞에 밀어놓더니 평소와 다른 진지한 눈빛으로 낡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그 남자, 박 사장. 인테리어 하는 남자. 왜 혼자 사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20년 전에 이혼했대. 근데 이혼 사유가 좀 그래. 언니가 뜸을 들이자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 아내가 도망갔대. 밤마다 지치게 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몰라. 밤마다 지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매일 밤이야, 매일 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내가 못 버틴 거야. 언니가 손가락을 펴며 숫자를 세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면서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너무 세면 여자가 힘들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못 버텨. 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말이야. 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전하듯 속삭였어요. 나도 재혼해봐서 아는데 남자가 너무 약해도 문제야.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끝나거나. 그게 더 서러워.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 반대면 받아줄 수 있는 여자한테는 복이야. 복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야, 나도 옛날에 그런 남자 만나봤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적응되니까 세상에 다른 남자 못 만나. 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더 붉어지면서 커피잔을 들이켰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 그 남자 너 좋아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거 시키고 천장 고치고 계단 고치고 전구 갈고. 그게 다 뭐겠어? 그냥 친절한 거 아닐까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2년 살면서 그런 친절 본 적 있어? 이유 없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죽은 사람은 저 세상 갔어. 산 사람이 살아야지. 근데 조심해. 소문 들으면 수빈이가 난리칠 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 수빈이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 씨가 20년 전에 이혼했다는 것. 아내가 떠난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 그런데도 저를 좋아한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지치게 해서 매일 밤 여러 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 날도 민우 씨는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김밥 하나, 떡볶이 작은 거요.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언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김밥을 싸면서 손이 떨렸어요. 민우 씨가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민우 씨가 나가려다 멈췄어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쳐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넓은 어깨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계속 왔고 저는 계속 떨렸어요. 그를 볼 때마다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오니 새 형광등이 달려 있었어요. 또 민우 씨였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새 형광등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오후 민우 씨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김밥을 싸면서 물었습니다. 많이 바쁘세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여기는 꼭 오고 싶어서요. 마지막 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담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민우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틀째도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가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건 아닐까?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다 멈췄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손님일 뿐인데.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후만 되면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오늘은 올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말순 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야, 수연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다. 언니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제 얼굴을 살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밥은 먹고 다녀. 살이 쏙 빠진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요즘 왜 안 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글쎄요, 바쁜가 봐요. 바쁘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오던 사람이 갑자기 뚝 끊기면 이상하잖아. 너 걔한테 뭐라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오는 거야? 저도 모르겠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순 언니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아, 잠깐. 나 어젯밤에 걔 봤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어디서요? 여기 골목이야. 어젯밤 세탁물 배달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골목 끝에서 있더라고. 너네 가게 쪽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몰래요? 당연하지. 내가 알면 그렇게 서 있겠어? 숨어서 보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 씨가 밤마다 골목 끝에서 제 가게를 지켜봤다고요? 그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야.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봤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같은 사람이더라고. 매일 밤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이 맸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가더라. 가게 불 꺼지면 그때 돌아서서 가고. 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걱정되니까 그러겠지.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저 사람 진심인가 봐. 근데 내가 불편해할까 봐 멀리서만 보는 거지.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먼저 가봐.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못 만나. 언니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밤마다 골목에 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하고 모습도 안 보이면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왜 그랬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눈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일찍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우 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는 골목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머릿속이 텅 빈 채로 그냥 걸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죠. 민우 씨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왜 여기까지? 민우 씨, 왜 안 와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민우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 갔다고, 소문 돌까봐 걱정됐다고 말했어요. 저 때문에 피해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려 했어요. 넓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우 씨의 등이 굳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매일 밤 제 가게 앞에 왔죠. 골목 끝에서 지켜봤잖아요. 왜요? 민우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수연 씨가 좋으니까요. 심장이 멎었다가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말을 이었어요. 좋아서 걱정되고 지켜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고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고 2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여자 가까이 가면 또 상처 줄 거라고 또 떠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남자, 혼자 버텨온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민우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우 씨가 놀라서 굳었어요. 민우 씨, 저 그거 무섭지 않아요. 민우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 씨가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어요. 자신의 얘기를 먼저 들어달라고.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얘기라고. 수연 씨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주택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소파 하나, 낡은 TV. 한쪽 벽에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물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15년째 되던 해일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45, 아내는 42이었다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간 것처럼
아내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매일 밤 원했다고. 가까이 있고 싶었고, 안고 싶었다고. 민우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내는 달랐다고 했어요. 처음엔 피곤하다고만 했다고. 일이 힘들다고. 오늘은 쉬고 싶다고. 민우 씨는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됐다고. 민우 씨는 이해하려 했다고 해요. 아내가 힘든가 보다 더 배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다고. 민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먼저 다가갔다고 했어요. 오랜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밀쳤다고. 당신은 왜 맨날 그래? 하루도 못 참아? 짐승이야? 민우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다고 해요. 내가 짐승이라고. 아내를 사랑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짐승인 건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민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뒤로 참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참으면 미친다고.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다가갔다고 했어요. 그냥 안고 싶었다고. 그것뿐이었다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비정상이야. 얼마나 해야 속이 차? 나 죽일 셈이야? 민우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쌌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더니 다시는 안 돌아왔다고. 이혼 서류만 보내왔다고. 민우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눌러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비정상이구나.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런 거구나. 민우 씨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여자 가까이 안 갔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면 또 그럴 테니까. 또 지치게 할 테니까. 또 떠나게 할 테니까.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 사랑하는 아내에게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그 상처를 아는 채 혼자 버텨온 사람. 여자 가까이 가면 또 상처 줄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가둬온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민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분이 못 받아준 거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이상한 게 아니라 두 분이 안 맞았던 거라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우 씨 앞에 섰습니다. 민우 씨가 젖은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제 손이 민우 씨 볼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물 자국을 닦아줬어요. 저는 안 도망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왔으니 이제 그만 혼자 버티라고. 제가 먼저 민우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 씨가 멈칫했어요. 몸이 굳은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가까이 온 적 없었던 거겠죠. 저는 민우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괜찮다고 안 떠난다고. 그 말에 민우 씨가 무너졌습니다. 민우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세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몸을 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가볍게 스치듯이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민우 씨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부드럽다가 점점 깊어졌고 입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끌어당겼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멈추고 그냥 느끼기만 했습니다. 민우 씨가 떨어졌을 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멈춰야 한다고 아니면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욕망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또 상처 줄까봐, 또 떠나게 할까봐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아 제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안 멈춰도 된다고 말했어요. 후회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오래 걸린다고 소문 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안다고 그만 물어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멈칫했다가 웃었어요. 긴장과 설렘과 기대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이 열리자 작은 침대 하나와 협탁, 스탠드가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 씨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이마에 입술을 댔다가 볼로, 코끝으로, 턱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민우 씨의 손이 어깨를 쓸었고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도 긴장한 거였어요. 20년 만이니까요. 떨리냐고 물었더니 많이 떨린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웃음소리가 퍼지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아 손등에 입술을 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저한테 와줘서, 저를 받아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맸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다시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쓸어내리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소문 그 이상이었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몸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어깨를 쓸고 허리를 감싸며 내려왔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간절하게 저를 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면서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듯 멈칫거리기를 반복했어요. 민우 씨의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런 감각은 완전히 잊었어요.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쉰둘의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우 씨의 눈빛이 보였어요. 걱정과 욕망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힘들면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답에 민우 씨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점점 깊어졌어요. 민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움직임이 빨라졌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빨리 끝났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는 달랐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칠 기색도 없었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숨은 여전히 고르게 쉬고 있었고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55 맞아? 믿기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체력이라니. 말순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여러 번. 한 번 시작하면 안 끝난대.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민우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쉬자고 했어요. 민우 씨가 멈췄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힘드냐고 그만할까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숨 좀 돌리자고 했어요. 민우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민우 씨의 얼굴을 봤어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냐고 물었어요. 민우 씨가 멈칫했습니다. 3번째라고 했어요. 3번이나 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고 민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자신이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민우 씨의 얼굴을 감쌌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놀라운 거라고, 좋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확인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민우 씨의 볼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민우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저도 민우 씨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잠시 그렇게 안고 있다가 민우 씨가 물었어요. 더 해도 되냐고. 저는 대답 대신 민우 씨의 목을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깊었고 더 강했으며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민우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제 숨소리도 따라 거칠어졌어요. 온몸이 달아올랐고 머릿속이 하얘졌으며 생각이 멈추고 감각만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어요. 민우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 욕망과 함께 애틋함이 섞여 있었어요.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야 민우 씨가 멈췄어요.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꺼풀도 무거웠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땀에 젖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네, 근데 못 움직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고, 너무 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좋았다고, 진짜로 좋았다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저한테 와줘서, 저를 받아줘서, 저를 이상하다고 안 해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맸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민우 씨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고. 민우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물었습니다. 같이 살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게 가고, 저녁에 같이 돌아오고, 그렇게 살자고 했어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살자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혼자가 아니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햇살이 방 안가득 퍼졌고 저는 민우 씨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자라고 옆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민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한다고. 민우 씨 입에서 나온 첫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나도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옆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잠들었을 이 사람이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허리가 뻐근했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어젯밤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했구나. 실감이 났어요. 쉰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어젯밤 다 겪었어요. 민우 씨가 눈을 떴습니다. 깼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눈이 부신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 씨가 몸을 일으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힘드냐고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좀 뻐근하긴 한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허리를 쓸어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침 차려주겠다고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했어요. 민우 씨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등, 55이라고 믿기 어려운 몸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침은 항상 제가 차렸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남자가 저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계란 부치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어젯밤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우 씨가 팔을 내밀어 부축해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웃으며 자기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좋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민우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냥 누가 저한테 밥 차려주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 매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얼큰하고 구수했으며 두부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어온 사람처럼.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빈이라고 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이가 물었어요. 어디냐고,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냐고, 집에 없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 민우 씨 집에서 밤을 새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 수빈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가게 앞이라고, 문 안 열었다고, 어디냐고 물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민우 씨를 봤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가게로 가겠다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우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자기 때문에 딸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민우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가게 쪽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고 몸이 무거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수빈이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젯밤 입었던 옷 그대로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빈이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라고 말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빈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5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이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의자 2개를 마주보게 놓았어요. 수빈이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수빈이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의 눈이 차가웠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온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말해보라고, 뭘 얘기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민우 씨랑 있었다고 말했어요. 수빈이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 차올랐어요. 알겠다고, 보면 안다고, 옷도 그대로고 머리도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려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수빈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솔직하게요? 아빠 돌아가신 지 5해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랑 밤새 뭐 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5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수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반찬 만들고, 가게 열고,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 밥 혼자 먹고, TV 혼자 보고,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 보면서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목이 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명절에 너희 집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신다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고 웃고 떠든다고. 엄마는 거기서 손님이라고. 밥 먹고 설거지 돕고 나면 갈 데가 없다고. 빈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 수빈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해를 살았다고 했어요. 외롭다고 말 못했다고. 너한테 짐 되기 싫었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만나고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매일 와서 반찬 사가고 말없이 가게 고쳐주고 비 오는 날 우산 놓고 가고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해줬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 없었다고.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생겼다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옆에 있고 싶었다고. 어젯밤에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줬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왜 이혼했는지, 왜 혼자 살았는지,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자한테 상처만 준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다고.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울었다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엄마 앞에서 울었다고. 자기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또 떠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받아줬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수빈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외롭다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기고 싶고, 따뜻한 말 듣고 싶다고. 그게 죄냐고 물었어요.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사랑 안 했던 거 아니냐고. 사랑했다고 대답했어요. 30해 같이 살았다고. 정 많이 들었고 떠났을 때 많이 울었다고. 근데 아빠는 저 세상 갔다고. 엄마는 아직 여기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냐고.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냐고. 내가 허락해줘야 엄마가 행복해도 되는 거냐고.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딸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으며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다고 말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가게에서 엄마 봤다고.
그때 엄마 표정이 달랐다고, 뭔가 달라 보였다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라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웃는 거 본 적 없다고, 명절에 와도 억지로 웃고 전화해도 힘없이 말하고, 바빠서 자주 못 왔지만 엄마 걱정은 했다고, 혼자 어떻게 사나 외롭지 않나. 수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 달랐다고, 눈이 반짝거렸다고,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았다고, 그게 그 남자 때문인 거 알았다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한테 웃는 게 싫었다고,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수빈이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수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시댁 식구들 있고 남편 있고 가족이 있다고. 명절에 북적거리고 주말에 같이 밥 먹고. 근데 엄마는 아무도 없다고. 혼자라고.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목이 맸습니다. 더 자주 올 걸, 더 챙길 걸, 혼자 두지 말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 진짜 엄마한테 잘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해준다고 말은 없는데 행동으로 다 해준다고. 아침까지 차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피식 웃었어요. 눈물 위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할 줄 아냐고 물었어요. 20년 혼자 살았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빈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얼굴이 완전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수빈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해도 된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5해 동안 저를 가둬왔던 그 말이 딸의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빈이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어요. 울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면 알겠다고. 외로운 게 뭔지, 누군가 필요한 게 뭔지 라고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떼어내고 얼굴을 봤어요. 그분 인사시켜달라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어젯밤에 뭐 했는지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싶지 않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눈치로 알겠다고, 엄마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웃었어요. 그분한테 전화하라고, 오라고, 인사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우 씨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가게로 오라고, 딸이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알겠다고,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빈이를 봤어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맞냐고.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됐다고, 엄마가 좋으면 자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일어나 민우 씨 앞에 섰어요. 자신을 소개하며 엄마 딸이라고 했습니다. 민우 씨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만나서 반갑다고 했어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달라고. 민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지한 눈으로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가겠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대답했어요. 수빈이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멈췄어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수빈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민우 씨를 봤습니다. 민우 씨도 저를 보고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잘 됐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의 품에 안겼어요. 민우 씨의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딸이랑 싸울까봐 걱정했는데 안 싸웠다고, 오히려 화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우 씨를 봤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민우 씨의 볼을 쓸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혼자가 아니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옆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은 채 자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풍경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53의 나이에 매일 아침 누군가와 함께 눈을 뜬다는 것.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 씨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를 더 끌어당겼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가게 가야 한다고, 일어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제 허리를 감쌌어요. 얼굴을 제 목에 묻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품에 안기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알았다고 5분만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분이라고 해놓고 항상 한참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민우 씨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민우 씨가 눈을 떠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그 안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어요. 1년 동안 매일 들은 말인데도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맨날 그 소리라고 대답했어요. 맨날 예쁘니까 라고 말하며 제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볼로 코끝으로 내려오다가 입술에 가볍게 닿았어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의식이었지만 지겹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1년 전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작고 쓸쓸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가 생겼으며 침대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차가운 제 손을 감쌌어요. 장갑 안 가져왔다고 말하자 민우 씨가 제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게 1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로 가는 길을 함께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을 때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거리를 둘이서 걷는 게 좋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민우 씨를 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민우 씨의 눈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가끔 꿈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20년간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길을요. 그때는 너무 쓸쓸해서 미칠 것 같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수연 씨가 옆에 있다고. 이게 진짜인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진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이 맸어요. 저는 민우 씨의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진짜라고, 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등에 키스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입술이 따뜻했습니다. 고맙다고 저한테 와줘서 라고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민우 씨 덕분에 다시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가게를 향해 갔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삐걱거리던 문은 이제 부드럽게 열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민우 씨가 재료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는 제가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했습니다. 민우 씨가 무거운 것을 옮기고 저는 반찬을 만들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재료를 손질하며 민우 씨를 보았습니다. 김밥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넓은 어깨, 익숙한 손놀림. 1년 동안 함께하며 분식집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제가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1년 전 민우 씨가 고쳐준 그 계단이었습니다. 날씨 좋다고 민우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민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우 씨가 제 허리를 감쌌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후회 없다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산 거요. 그때 힘들었지만 덕분에 수연 씨를 만났다고. 수연 씨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린 것 같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맸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5해 동안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있어서 민우 씨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민우 씨가 제 머리에 입술을 댔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있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일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때 말순 언니가 세탁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1년이 됐는데 신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어요. 말순 언니가 민우 씨에게 눈짓을 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잘 챙겨주냐고. 민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밤에도 잘 챙겨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언니라고. 말순 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표정 보니까 알겠다고,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우 씨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말순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좋아 보인다고. 1년 전이랑 완전 딴 사람 같다고. 이 남자 덕인 거 알지? 라고. 알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알면 잘하라고. 이런 남자 어디서 또 만나겠냐고. 체력 좋고 말 안 해도 다 해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말순 언니가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봤어요. 민우 씨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체력 좋다고 했다고 들었냐고 물었어요.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 밤에 보여줄까? 라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어깨를 밀었어요. 대낮에 무슨 소리냐고.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농담 같지 않았어요. 민우 씨가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 씨가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1년 전 처음 아침을 차려줬을 때와 같은 메뉴였어요. 이거 일부러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1년 전 오늘이라고. 수연 씨가 처음 여기서 잤던 날이라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억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민우 씨의 품이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품에 안기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민우 씨의 어깨에 기댔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게 가고 저녁에 같이 돌아오고 그렇게 살자고 죽을 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늦게 온 사랑이라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린 만큼 깊었어요. 20년을 혼자 버틴 사람과 5해를 혼자 버틴 사람이 만나 이제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요. 민우 씨가 말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저한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우 씨한테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저도 그랬습니다. 창피하다고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행복해도 된다는 걸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민우 씨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철쭉,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그 꽃들을 봤어요. 민우 씨가 심어준 거였습니다. 가게가 더 밝아 보이면 좋겠다고 말하며 심었어요. 저를 위해서 꽃잎을 쓰다듬으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하며 이제는 제보다 더 능숙했어요. 저는 떡볶이 양념을 만들며 민우 씨를 봤습니다. 넓은 등, 집중하는 뒷모습,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민우 씨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주문을 받고 저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숨 가쁘게 움직이며 점심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한숨 돌릴 시간이 왔어요. 민우 씨가 물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했다고 수연 씨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도 고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또요? 맨날 물어보는데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확인하고 싶다고 이게 진짜인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짜라고, 꿈이 아니라고. 민우 씨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빈이가 왔어요. 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1년 반 전 그날 이후로 수빈이는 자주 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렀습니다. 민우 씨를 보며 인사했어요. 민우 씨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둘의 관계도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수빈이가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완전 밝아졌어. 라고 대답했어요. 민우 씨 덕분이라고 잘 챙겨주시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빈이가 김밥을 주문했어요. 민우 씨가 직접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잘 만났다고. 엄마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좋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수빈이가 김밥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민우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좋은 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 씨가 셔터를 내리고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민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집이 됐습니다. 곳곳에 제 물건들이 있었고 벽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민우 씨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부엌에서 익숙하게 움직이는 민우 씨.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민우 씨가 씻고 저는 닦았습니다. 말없이 움직였지만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어요. 1년 반 동안 함께 살며 익숙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네, 저 행복해요. 저도요. 진짜요? 진짜예요.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민우 씨를 안았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끝이 없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수연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5해 동안 혼자였다고, 민우 씨 만나고 다시 살게 됐다고.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어깨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고, 계속 옆에 있어 달라고, 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맙다고, 어디 안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몸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게 가고, 저녁에 같이 돌아오고, 그렇게 살자고, 죽을 때까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민우 씨의 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죽을 때까지.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다시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 저는 민우 씨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어요. 53의 나이에 찾은 사랑.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20년을 기다린 사람과 5해를 견딘 사람이 이제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봄이 왔고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과 겨울도 올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계절을 함께 보낼 겁니다. 손을 잡은 채 민우 씨가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